오늘 정치권 현안 얘기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옷도 아주 파랗게 또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아주 캐주얼하게 옷 입고 오셨고. 자, 제목을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요즘에 그 수박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뭐 32%까지 올랐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먹는 수박이 아니라 다른 수박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목도 저희가 수박과 민들레라고 잡아봤는데 일단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수박이란 단어 쓰면 꺼내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수박 관련된 논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또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요. 취임하자마자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 발언을 쓰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이제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의원들을 얘기할 때 수박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쓴 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들끼리 서로 상대를 비하하는 말로써 이 계파 갈등을 또 분열을 조장하는 이거를 운유해서 자꾸만 쓰게 될 경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 구성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너무 싸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서로 비하하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말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네, 그렇죠. 의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의원들 일부가 이원우 의원이 그 사진을 막 올리고 해서 또 다른 쪽에서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와 관련한 룰이 이제 들어가면은 서로 그렇지 않아도 예민하면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서로 이렇게 힘을 빼는 서로를 비하하는 발언을 쓰지 말자. 사실 지금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을 그냥 지칭하는 약간 보통 명사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지금 일반 지지자들은 그 정도로 이게 약간 약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굳이 꺼내서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네요. 수박 우리나라 거 맛있는데 또 하시고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힘이라는 비유예요라고도 주시고. 단장님은 우리 민주당의 수박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심각하죠. 심각해요? 저는 이 당내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자기 당의 지지자인데 다른 계파 지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나 단어를 쓰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다 수박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똥파리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이거 전부 다 친이재명계에서 친문재인계나 친이낙연계 지지자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멸칭이죠. 똥파리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왜 모욕적인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수박이라는 것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색깔을 빗대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면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좀 중도 보수에 가깝다고 알려진 친낙계,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비하하고 그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단어로 쓴 것인데요. 뭐 지지자들끼리는 별말 다 쓸 수 있죠.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런 것 좀 안 좋다, 지양해달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민주당의 심각한 문제는 소위 친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유튜브나 방송 나와가지고 수박이 어떻고 똥파리가 어떻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는 정치평론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보게 될 거라고는 몰랐는데 그만큼 민주당 내 새 주류가 된 친이재명계가 매우 폭력적이고 상대방을 모욕 조롱하는 방식으로 당권을 장악하는 단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단어 쓰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한 거 나름대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오늘 그 조간의 만평에도 그런 수박 관련된 만평이 나오더라고요. 당도 보장 민주수박해서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하면 있네서 수박을 숟가락으로 파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비어 있더라라는 풍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닻을 올린 우상호 의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최우선 과제는 이런 분위기를 좀 추스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당대회 룰을 좀 옳게 짜는 걸까요? 뭘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게 유지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 수박 발언을 한 거고 가장 지금 최우선 과제는 역시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들을 선임해서 빨리 이 작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당대회
전당대회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선거 평가에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로 볼 때면은 이 전당대회 준비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더 훨씬 중요한 과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나오면은 또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는 기간을 빼고서 이 룰이 그 전에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대의 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그 전준 위원장에는 도종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급 의원 등의 그 3선 중진이 지금 거론이 된다고는 합니다. 지금 뭐 안규백 의원, 도종환 의원 네, 뭐 등등 계속 말씀이 좀 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남의 당 얘기하는 거가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어느 곳에 가장 포커스를 둘 거다. 역시 전대 룰을 짜는 건가요? 일단 전대 룰도 중요하고요. 개파 간의 이 굉장히 골물대로 골마 털어진 갈등을 네. 얼마나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이게 뭐 2달 사이에 공천권도 없는 비대위가 수습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뭐 수박 단어 사용 금지령부터 해서 네.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입니다만 네. 민주당 전대 룰은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지금 어떤 부분으로요? 일반 네네. 국민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대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이런 비정상적인 룰을 가지고 당을 운영한다는 건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인 것이고요. 네네.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지금 끌어올리자고 친이재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저의 정치적 노선만 따지고 보면 네. 제가 이재명 의원이나 그분들 하시는 거에 사사건건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네. 정당 정치나 우리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 여론조사가 10%고 대의원이 뭐 한 30% 정도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보다 훨씬 더 높은 권리를 행사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원에 등급을 두는 건 당비를 아예 안 내는 분들과 일정 이상 당비를 내는 뭐 표현은 좀 다릅니다. 권리당원, 책임당원. 네네. 그 정도에서 차별을 두면 되지. 그 안에서 또 당협위원장이 별도로 선발하는 대의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그 대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표의 비율을 몰아준다. 이분들 한 표가 뭐 일반 당원 한 60표, 70표가 된다고 하는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네.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 같아서요. 이렇게 대의원의 특혜를 낮추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올리면 네. 아마도 이재명 의원이 전대에서 대단히 유리해지겠지만 그런 유불리를 떠나서 좀 민주적으로 전당대회 룰을 바꿀 필요는 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50대 50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깔끔합니다. 당원 50, 일반 여론 50. 예, 예. 간단하고 뭐 시비거리가 나올 게 없잖아요. 민주당 전대룰은 또 대선 경선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걸 과연 우상호 의원이 소위 친문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그 부분이 이 비대위에 달린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의 리더십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수박은 수박이지 왜 수박 사용 못해? 민주당 화이팅이라고 글도 올려주시고 민주당의 현 상황만 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엄청난 말싸움이 오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십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른바 민들레 관련된 논란이 일부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뭐 불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수습된 국면입니다. 이 갈등의 불씨가 혹시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갈등거리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 승리한 이후에 나름대로 당내에서 시끄러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지만 네네. 그게 비교적 건강한 방향으로 잘 수습되고 있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뭐 친이계 모임, 친박계 모임 발족했는데 당 지도부가 우려를 표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 지도부 말 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안 듣고 계속 가거나 싸웠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듣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하자 장제원 의원님께서 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오해 산다면 안 하겠다. 난 성동 형이랑 이 정부에서 싸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려놓고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민들레가 정부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 한번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들으면서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네. 갈등 자체가 없는 정당보다 갈등을 잘 수습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민들레 모임이 존속될지 아니면 멈춘 상태로 해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기에 우려됐던 개파 모임이라든가 또는 당의 공식 지도부를 패싱해버리는 어떤 당정대 새로운 모임이 되는 우려는 불식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좀 개파와 무관한 건전한 공부 모임이 많이 생기는 방향으로 당에서 총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레카님 말씀하신 민심 들어볼래가 민들레다 하시는데 제가 습니다 민들레 논란. 네. 애초에 이 논란 자체가 불거져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장혜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네. 수용을 많이 해서 네. 발전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장혜찬 단장님은 이 이제 개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 수습이 돼서 화합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예. 사실 아까 그 민주당의 수박 관련한 것도 이 대선 전에는 그렇게 좀 개파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는 서로 갈등을 줄이면서 화합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주 서로 간의 갈등을 상처를 만드는 그런
그런 단어는 아니었고 네. 지금 이 민들레 아까 민심 들어볼래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이 결국에는 이제 개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류를 했고 특히 권성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만류를 해서 장제원 의원이 한 발을 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수습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배현진 의원이 갑자기 또 혁신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사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벌써 이렇게 서로 갈등의 목소리가 이렇게 일찍 터져 나올 수가 있나. 지금 윤핵관이라는 3인의 사람들도 보면은 조금씩 다 결을 다르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당이 이렇게 분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구나. 임기 초에 지금 국정을 하기도 힘을 합쳐서 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네네. 좀 보여졌습니다. 단장님 이런 채팅글이 올라옵니다. 관련해서 민들레나 혁신이나 사실상 사조직이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혁신위는 최고의 의결을 거친 당 공조직이고요. 네네. 이때까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신정당도 그렇고 네. 혁신이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혁신이 가지고 사조직이라고 말하는 건 배현진 최고위원이 맥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민들레 못하게 해서 삐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혁신위원장부터 혁신위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다 선임했으면 그런 비판받을 수 있죠. 네네. 당의 공조직을 사조직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정치의 가장 문제가 개파를 안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좀 두루두루 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조언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파 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비판하는 건 별로 와닿지가 않는 비판인 것 같아요. 네. 또 혁신위원 추천권도 최고위원들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배현진 의원도 추천하면 됩니다. 한번 추천했다가 지금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건 좀 적절치 않은 논란인 것 같고요. 이제 의원들이 공부 모임 많이 만듭니다만 예, 예. 누가 좌장이냐에 따라서 이게 개파 모임이다, 뭐 사조직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불거져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나 당권 주자 같이 체급이 큰 분들이 공부 모임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사조직이나 후에 전당대회 또 대선 경선을 염두에 둔 조직으로 비춰질 수밖에 약간 없어요. 줄서기처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만큼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내부에서 네.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한 삼선 의원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네. 이 친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과 오해도 또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관이 화려하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혁신위 같은 경우는 그와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청풍명월님 답이 되셨습니까? 혁신위는 사조직이 아니라고 장해찬 단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님, 네. 뭐 민주당의 이런 어떤 혁신을 위한 노력이든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진통이든 다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원구성 협상부터 좀 하자. 이거 뭐 그렇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양당 네. 모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맞아요.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이 아직 한 일주일여가 지나고 있는데 해결의 단초조차 지금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심 들어볼래가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이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모임이라면 적극적으로 정말 더 많이 만들라고 저도 권유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 화물연대 파업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안전운임제를 좀 더 존속시킬 거냐 폐지할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요거 이제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에 대한 평가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 그리고 국회의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서로 만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예전에 야당의 몫으로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했을 때 그때는 여야가 바뀌었었는데 민주당이 여당일 때 예. 합의한 배경에는 이 법사위가 상임위로 존재하지 않는 걸 전제로 그 당시 야당 지금 국민에게 주는 걸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자기 월권으로 좀 합의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원구상을 좀 빨리 협상을 진행을 해서 원래 운영위는 여당이 갖고 야당이 법사위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정리하셔갖고 화물연대 파업이 더 이상 좀 오래 지체되지 않도록 정리를 여당에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경찰 인력이 다 이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네네네. 예. 원구성 협상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좀 역할을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우호적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거를 올바로 못 이끄는 건가요?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아니 원칙은 간단하죠. 네네. 약속 지키면 돼요 민주당이. 민주당이요? 근데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말짱 백지로 만들려 하거나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을 줄줄이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법사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은 제안을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전반기 법사위 운영할 때는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마음껏 활용했으면서 이제 2년 뒤에 약속 지키고 돌려줄 때가 되니까 이거 못 돌려주겠다. 이 권한을 한껏 약화시키자라고 말하는 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구성 협상의 키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장
다수당이 민주당이 가져갔다면 법사위원장을 합의 이행 그대로 국민의힘에게 넘겨주게 되면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충분히 또 야당을 많이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가지고 조건을 내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화물연대 파업도 참 골칫거리이고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네. 예전처럼 불법 시위했을 때 경찰이 손 놓고 지금 구경만 하는 그런 정부는 아니라는 점. 아주 엄정한 대처를 하면서 행정 권력의 어떤 준엄함을 노조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해 간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준석의 자기 정치입니다. 당대표로 취임한 지 일단 1주년 맞았습니다. 기자간담회도 했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두 번의 선거를 이겼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일단 행정관님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다 보시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있고,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총 대선과 지선을 이겼는데 그 전에 당대표 되기 전에 4.7 재보궐선거부터 이제 승리의 그런 길을 걸어왔거든요. 네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영선의 30대 당대표로서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까지 좀 잘 마무리를 해서 30대 당대표가 굉장히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만 그 안에서 분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좀 가벼운 언행에 의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는 좀 반드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짧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아니 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과정이 어땠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나간 역사에서 누가 그걸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야 그거 기억하는 거고요. 선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이 정치인의 평가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전당대회에서 돌풍 일으키면서 원내 30대가 당대표 되는 기염을 토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도 그 과정에서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만 대선 이겼고 지선 이겼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당대표인 거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친윤계에 대한 선전포고야? 라는 얘기도 있고 자기 정치라는 게 혹시 당권 혹은 그 이상의 뭔가 그게 뭘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건가요? 일단 지난 1년은 선거의 네, 시간이었잖아요. 네, 네. 대선과 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 혁신이나 정당 개혁 방안이 있어도 그걸 무리하게 관철시키기보다는 대선과 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이 당의 총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거가 약 2년 가까이 없기 때문에 또 네.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정당 혁신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도 네. 확대 개편해서 두 개로 좀 나누고 싶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청년들이 당에 잘 착근할 수 있게. 지금은 청년 당원들이 가입해도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거든요. 지역 당협 가면 또 겉돌거나 소외되기도 쉽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서 어떤 국민의힘이나 여의도의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 이게 개파적으로 뭐 친윤계와 맞서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도 30대 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가 제일 친윤인 것 같은데 네. 저랑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업과 사석에서의 많은 대화 나누고 있고 또 지금 당내에서 친윤의 자장으로 꼽히는 분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민들레 모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의 호흡은 굉장히 잘 맞고 있다. 많이 부딪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들을 특정인 몇몇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이젠 친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성공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떤 갈등 국면으로 보기보다는 정당 혁신을 위해서 자기 색깔을 좀 뚜렷하게 입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이해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네. 자기 세를 결국에 넓히기 위한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표현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시간 반에 걸친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전에 굉장히 눈살치 풀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진석 의원과의 이 방송에서 말 전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으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선거에 대한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혁신위를 만들고 당 개혁에 방점을 찍겠다. 시스템 공천을 추진하고 으뜸 당원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당대표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청년 정치, 청년을 그 어떤 청년 정치라는 틀 안에 볼모로 잡지 않겠다. 틀 안에 가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는
당내 청년 어떤 이렇게 할당을 통해서 몇 자리 주고 끝나는 이런 형태의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힘 안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아서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화합을 시켜서 리더를 해야 되고 네. 덕장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전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내 반발이 있는 것 같고 그게 결국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세력들과의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의 그 이달 말에 예정된 그 당 윤리위원회 이게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배낭여고 갔다 오셨는데 네. 갔다 와서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윤리 문제는 본인이 일단은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보였어요. 그래서 윤리는 좀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당대표의 임기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이 윤리위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증거나 뭐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또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는 설령 뭐 그럴 가능성이 낮겠지만 윤리위가 징계한다고 해서 호락호락 그 징계 받을 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정말 어려워질 거거든요. 윤리위가 잘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뭐 당권이나 남은 당대표 임기에 아주 큰 지장이나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의 봉하행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 마을에 도착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이어서 권양숙 여사와 만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 그렇게 그걸 좀 깊게 또 어렵게 또 해석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네. 그런 거 정치적인 메시지 아니라 어차피 만날 거였다. 그동안 좀 시간이 안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행보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평가가 그렇게 많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말 단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만남일까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선배 영부인에게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 내조에만 집중을 해라라는 의견이 60%가 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그냥 가만히 내조만 해라. 대통령만 집에서 보필해라라는 지금 취지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양숙 여사께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선배 이제 여사님들로부터 배울 거를 지금 찾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 활동의 그 폭이 공과 사가 잘 구분이 안 되는 면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시면요. 일단은 그 빵집에 이제 가신 거 그래서 주변의 그 교통을 좀 마비시킨 것도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 개인의 사진을 자꾸만 그 팬카페에다가 보내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봐야 될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조용한 행보, 원래 말씀하셨던 조용한 행보를 해도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 정도 전 영부인분들을 만나는 정도의 공개 행보 정도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예우고 정말 선배 영부인에게 좀 배우고 싶은 거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공개 행보나 네, 예고된 네. 이제 전 영부인들 만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이게 또 국민 통합 행보일 수 있잖아요. 네. 권양숙 여사나 뭐 김정숙 여사나 사실 정치적 진영이 다른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게 하나의 통합적 행보로 보여집니다. 네네. 만약 대통령이 이 양산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너무 큰 확대 해석될 얘기가 커지죠. 여지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선에서 내조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선회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뭐 동물권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라던가 네네. 문화예술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의 전문 영역이잖아요. 뭐 동물 애호가로 워낙 널리 알려져 있고 예, 예. 문화예술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다. 여기서 뭔가 더 과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한 기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어떤 행보나 메시지 그리고 조언을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조용한 내조의 일환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동물권 말씀하셔서 네. 계속 여쭤볼게요. 네. 서울신문이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유기견, 또 동물복지, 또 개고기 식용 관련해서 등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독으로 언론하고 취임 이후에 첫 그렇죠. 인터뷰를 한 건데 네. 이 정도 공식적인 대외 활동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아, 그래요? 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선출직으로 당선된 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동물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그걸 어떤 사회 아젠다화 하려고 하는 것 자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네. 사실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그 제2부속실 영부인실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아젠다를 의제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아까처럼 네. 그 선배 찾아가서 어떤 조언을 구하는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을 마음의 심기 관리를 가장 최측근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아까 그 팬카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관님께서 어제도 뭐 대통령부가 영화관에 가는 사진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적이 없는 이런 사진들이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들. 사실 팬카페에 있는 분들은 너무 좋다 소통이니까 하시는데 또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좀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사진이나 메시지가 예. 팬카페를 통해 전달되고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은 정무적으로 위험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터졌지만 언제 어떤 사진에서 뭔가 실수가 나오거나 국가 안보나 보안과 직결된 사항이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통령 부부의 모든 일정이나 사진,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은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의 자문과 점검을 받고 나서 예. 공식 조직을 통해서 언론에게 배포되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전달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팬카페 회장이라는 변호사분이 SNS에 글을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네. 정말 김건희 여사를 위한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이게 국민 인식이나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소위 내가 측근이다, 내가 문고리다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여사님과 가까운 분들도 이제 팬카페 사진을 제공하는 건 조금씩 줄여나가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팬카페 회장이라는 분도 본인이 예. 정말 김건희 여사님을 좋아하고 잘 되길 바라니까 팬카페도 만들고 회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측근이다, 내가 문고리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을 아끼고 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의 보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겠죠. 짧게 덧붙이면 네네네. 그 어저께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된 그 사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게 팔찌입니다. 팔찌. 팔찌가 지금 C 브랜드 명품인데 지금 두 사진이 가지, 나오네요. 네네. 두 가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막 번져나가는데 그 네. 팔찌가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짜리 브랜드라고 해요. 네. 일단 영부인이 자꾸만 그 해외에 다른 나라의 고가 명품 브랜드를 하고 나오는 것이 위화감을 굉장히 조성한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비서실에서 사진을 내보냈다면 저런 거를 좀 숙지를 시키고 아마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안 그래도 들어요. 행정관 출신이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여쭤볼게요. 네. 이 사진이 나갈 때 어떤 과정과 어떤 그 판단 혹은 뭐 검열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 나가도 된다 아니면 이거는 좀 뒀다 나가자 이런 결정을 하나요? 일단은 네네. 그 사진이 나가는 거는 그 사진을 찍는 그 행사나 기획에 네. 행사를 기획을 하고 그 안에서 사진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사진만 나가자라든지 딱 영부인의 어떤 이런 활동 한 측면만 나가자 이미 다 그 사전에 기획을 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 자기들끼리 그냥 같은 직원들끼리 찍은 사진이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그게 그 보안에 아주 큰 위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부인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저런 게 막 나가면 네. 그런 고충이 있다. 비서실 직원들의 고충이 있다라는 거를 저 여사님이 꼭 알으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연하면 그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명품 쓰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청와대 특활비나 뭐 이 국민 세금으로 사면 문제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이제 외국 나가서 다른 정상들과 만나게 되면 품위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니다. 특활비를 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조직을 거쳤다면 네. 굳이 그게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사님이 그 명품 브랜드 쓰는 거는 저는 좀 안 좋게 보여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괜찮다고 하는데 외국은 자기 나라 브랜드일 경우에 그 렌탈을 해서 나가서 알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내돈내산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장혜찬 전 단장과 또 외국의 명품은 좀 지양하자라는 이은영 전 행정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당 작사, 야당 작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D라이브 잠시 후에 경찰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